자, 오늘은 콜라겐 유도제는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라겐 유도제들은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일종의 이물질입니다. 면역 반응은 결국 염증 반응의 일종이고, 이런 염증 반응이 없으면 콜라겐 생성도 안 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아무런 생성도 되지 않습니다.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들려면 상처를 받아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자극을 줘야만이 콜라겐이라는 진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극과 그에 따른 반응이 없다면 콜라겐 생성도 없습니다. 조직 수복제로 사용되는 이런 콜라겐 유도제의 종류에는 PLLA, PDLA가 있고요. 스컬트라, 에트레벨, 그 다음에 실로는 실뢰소프트가 있겠고요. PCL인 엘란세, PMMA 재료인 벨라필, 아테필, 아테콜 등이 있고요. 덱스트라 성분인 라이콜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쓰여진 논문이고요. PLLA에 대해서 나온 논문입니다. 스컬트라의 본질은 서브클리니컬 포린 바디 인플레메이션을 일으킨다. 그래서 콜라겐을 합성시킨다는 뜻입니다. 서브클리니컬 포린 바디 인플레메이션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물 염증 반응에 의한 콜라겐 합성이라는 뜻입니다. 클리니컬은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의미고, 서브클리니컬은 임상적으로는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포린 바디, 이물질, 그 다음에 인플레메이션, 염증 반응이라는 뜻이죠. 염증을 유발하기는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염증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콜라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얼굴의 볼륨 회복을 예측 가능하고 조절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낸다는 거죠.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승인이 난 겁니다. PLLA 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생기는 바이올로지컬한 변화를 설명을 했습니다. PLLA 입자들이 조직 사이에 뿌려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이를 외부 침입으로 인지하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3주에는 이 스컬트라 입자들이 면역세포 캡슐에 둘러싸인 것처럼 이렇게 포위가 되고요. 엘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주째 정도 되면은 여러가지 면역세포들이 다양하게 집결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비만세포, 단핵구, 대식세포, 그 다음에 여러가지 림프구들이 있겠죠. 3개월째 정도 되면은 이제 염증 반응이 피크를 찍었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직 검사를 해보면 면역세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콜라겐 양은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6개월째 정도 되면은 섬유세포와 대식세포가 감소하면서 그에 따라서 염증 반응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콜라겐 양은 더욱 축적돼서 증가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6개월 정도 되면은 염증 반응이 거의 평소 수준으로 줄어든다. 거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6개월 이후에 한 2년 정도 기간은 이미 형성된 콜라겐들이 점점 굵어지고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성숙한 Mature Type 1 콜라겐이 증가됩니다. 이거는 이제 흉살이 아니고 정상적인 콜라겐 조직이 되겠죠. 그리고 2년 정도 지나면 점점 PLLA 입자가 분해돼서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분해되는데 보통 8개월 정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스컬트라를 맞으면은 그 효과는 2년간은 꾸준히 유지되고, 2년 이후에는 스컬트라 입자가 먼저 분해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긴 콜라겐은 조금 더 천천히 오랫동안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컬트라의 효과는 3년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붓는 것일까? 스컬트라를 하고서 초기 일주일간 붓는 이유는 시술 자체에 의한 자극, 캐뉼라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무래도 붓겠죠. 그 다음에 약물 자체의 작용, 아까 말씀드린 서브클리니컬 인플레메터리 리스판스, 이것 때문입니다.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붓는 겁니다.
스컬트라를 녹인 그 물, 그 액체 자체 때문에도 약간 붓는데 그거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빠지기 때문에 부종은 거의 사라지지만 그래도 미약하게 염증 반응에 의한 부종이 살짝 지속이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지속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붓기는 일주일이면 거의 다 없어지고 사람에 따라서 한 2, 3주까지 가기도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더 지속되는 붓기는 시술 자체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기보다는 스컬트라의 생화학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콜라겐 생성작용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고요. 시술 후 붓기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싹 가라앉았고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지내다가 나중에 몇 달 지나서 갑자기 얼굴이 어느 날 뜬금없이 붓기 시작한다. 이것이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나.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도 지연형 과민 반응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붓다가 말고 이런 경우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병원에 일단 연락을 해주셔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힘듭니다. 병원에 연락하시기 전에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될 거는 최근 일주일 이내에 음주를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몸을 혹사시키는 거, 뭐 수면 부족, 과로 또는 감기에 걸렸었다거나 다른 부의 염증, 뭐 종기나 편도염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붓기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재발된다면은 그 양상은 더 심해지는지,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주일에 하루 정도 붓다가 잠깐 말았는데 이번 주일에는 똑같이 살짝 붓다가 가라앉았나? 아니면은 이번 주일에는 훨씬 2배로 더 많이 붓다가 또 가라앉았고 이런 식으로 양상이 어떤지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눌렀을 때 압통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열감이 있는지,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픈지, 뭉치면서 붓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스컬트라 약물 자체에 의한 콜라겐 형성 반응으로 인해서 붓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신체 상태에 따라 콜라겐 유도제가 일으키는 면역 반응의 정도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감기에 걸렸다거나 뭐 얼굴에 종기가 큰 게 생겼는데 그것과 연관이 돼서 반응이 생겼다거나 뭐 술을 마셨다거나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이런 염증 반응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반응은 대부분 첫 1년 이내에 사라지게 되는데 6개월 이내에 거의 다 사라지고요.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도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1년을 넘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1년 이내에는 간혹 이런 에피소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술 후 몇 달 지나서 갑자기 붓는데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첫 12개월 이내인 경우, 그 다음에 눌렀을 때 아프지 않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의 통증이 없고 붓기만 하고 뭉치지 않는 경우, 이게 단순하게 살짝 붓기만 하는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또 붓기가 저절로 며칠 만에 사라지는 경우, 뭐 가벼운 약간 열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약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붓기가 단순히 짠 것을 많이 먹고 잤을 때의 정도, 이거는 본인이 알잖아요. 라면 먹고 잤더니 다음날 얼굴이 붓는다, 뭐 그 정도보다 더 많이 부었을 경우, 그 다음에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 가만히 있을 때 욱신욱신 쑤신다거나 아니면 눌렀을 때의 통증, 그 다음에 붓기가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그게 점점 심해지는 경우, 부은 부위가 만지면 어떤 딱딱하게 뭉친 것이 촉지되는 경우, 그러니까 뭉치면서 붓는다, 그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편도선염이나 감기 등 몸에 어딘가에 염증이 있었던 경우는 그로 인해서 어떤 세균이 스컬트라 입자에 들어가서 지연형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겉에서 볼 때 정말 그 골문 것처럼 붉을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감염을 의심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은 괜찮으니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영상 만드는 것 자체가 괜히 기우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서 본인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고요. 약제 자체의 콜라겐 생성 반응에 의한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지연형 과민 반응이나 감염을 감별하는 것은 의사가 해야 되고요. 꼭 병원에 오셔서 판단 받으시고 괜찮다고 하시면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말씀드릴 거는
감염이 될 수도 있다, 시술하고 나서. 물론 시술 중에 감염이 되는 경우는 보통 시술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겠죠. 하지만은 시술하고서 괜찮았는데 몇 달 지나서 갑자기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수천 명의 이런 엘란세 스컬트라 환자들을 했지만은 정말 오리지널 감염이 시술 후 몇 달, 1년 지나서 된 경우는 딱 한 명을 봤습니다. 붓고 그 부위가 울퉁불퉁해지고 딱딱해지고 꿀렁꿀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굵은 바늘로 짜서 보니까는 이제 고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짜고 항생제 투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쭤보니까는 그런 염증 반응이 있기 전에 좀 과로하고 피곤하고 좀 그런 일이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서 이 엘란세가 있는 부위에 감염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분이 뭐 엘란세가 아니라 필러를 맞았어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체질이었겠죠. 왜냐면은 몸의 저항력이 많이 떨어지고 몸이 좀 피곤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생기려면 생깁니다. 뭐 어떤 거를 맞으셨다 하더라도. 근데 정말 이런 오리지널 감염 사태는 제가 이제 뭐 고름이 차고 이런 경우는 정말 딱 한 분밖에 못 봤고요. 이런 경우는 항생제 치료를 하고 고름을 빼내고 이러면 이제 치료가 됩니다. 필러 등 모든 이물질은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일시적인 이식물과 같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몸에 보형물은 아니지만은 어떤 파티클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손님이거든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손님인데 얘네들은 언제든지 외부에 어떤 세균이 들러붙게 되면은 감염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감염원. 감염원이란 거는 감염의 소스가 된다는 거겠죠. 아주 확률은 미약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가는 필러나 콜라겐 유도제를 맞은 경우 항상 몸의 염증과 감염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중년 여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경이 임박한,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건데요. 40대, 50대 요 언저리 분들이 이런 어떤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논문을 한번 적어봐야 되는데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그거를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통계를 돌려봐야 되겠죠. 네, 제가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성별이 어떤 나이대가 이런 일이 더 생기는지. 남자는 상대적으로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다른 병원 데이터를 봐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면역 과잉이 더 많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도 여자한테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니 이런 오래가는 필러나 콜라겐 유도제를 맞으면은 몇 년간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걔네들이 녹아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사실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특히 중년 이후에는 중요한 얘기거든요. 과로하지 말고 술을 과도하게 드시지 말고 수면 부족이 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늙지 않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활해도 몸이 다 커버를 하지만은 40대 이후에는 그렇게 살면은 남들보다 더 빨리 늙습니다. 텔로미어 검사를 해보면은 나이보다 텔로미어가 노화되어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맞은 김에 내가 몸을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됩니다. 내가 조금 과로할 것 같으면 나 이런 거 맞았으니까는 그래 그냥 쉬자. 그냥 좀 덜 피곤해야겠다. 술도 좀 조금만 마시자. 술도 자주 마시지 말자. 뭐 이런 식의 마음가짐만 가지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성이 조금도 아예 0%인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시술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굉장히 적은 비율이고 적은 비율로 생기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대처 가능합니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 대처를 한다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의료시술은 일상생활보다 조금 더 리스크가 따릅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건넌다거나 택시를 탄다거나 할 때도 위험성이 따르죠. 근데 의료시술은 아무래도 몸에다 뭔가를 찌르고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형수술 같은 경우는 초기 리스크는 큽니다. 필러는 초기 리스크는 성형수술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후기 리스크는 물론 적지만 성형수술의 후기 리스크보다는 약간은 더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성형수술은 뭔가 이렇게 잘라내서 꼬매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지연형 과민 반응이나 감염 이런 거는 후기에는 생기진 않습니다. 여기서 후기라는 거는 몇 달 지나서겠죠. 근데 이제 필러는 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필러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지연형 과민 반응이나 감염 이런 거를 이제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스컬트라나 엘란세 같은 것들은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진 않겠죠. 영구 필러라 하더라도 3년, 4년 지나면은 점점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주변에 캡슐로 둘러싸여서 완전히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어떤 면역 반응이 휩싸이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콜라겐 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40대 이후에는 과로, 혹사, 과도한 음주, 염증, 과도한 스트레스, 고민, 번뇌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너무 과로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너무 과도한 고민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몸의 면역계가 교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컬트라 엘란세를 맞고서 일시적으로 붓는 현상은 콜라겐 형성 반응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다만 특이한 경우는 꼭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몸을 조금 더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